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예. 청담동 그 아파트 말이에요. 네. 처음에 분양받을 때하고 나중에 팔았을 때하고 예. 양도 차익이 얼마가 난 거예요? 처음에 분양받을 때 2억 9천 정도였었습니다. 네, 네. 5억 9천이니까 네, 팔았을 때가 5억 9천이었으니까 얼마예요? 그만큼 차익이 있었던 겁니다. 3억 정도가 난 거죠? 예, 양도 차익이. 그렇습니다. 예. 3억이 났는데 그 집에서 실제 거주한 게 얼마예요? 기간이? 저희가 실제 거주한 기간은 1년 6개월 조금 넘는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때 당시에 2007년 당시에는 2년 이상 거주하면은 양도세가 감면되는 거는 알고 있죠. 예,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양도 차익이 3억 정도 되면은 양도세를 그때 당시에 바로 냈다고 하면 2007년 기준으로 예. 양도세를 낸다고 하면은 1억이 넘는, 그죠? 그 예. 계산을 해보면 네. 거의 한 1억 4천 정도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예. 그거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죠? 예, 예. 6개월이 모자라서.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죠? 예, 예. 6개월이 모자라서 양도소득세를 1억 4천 정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후보자가 업무상 뭐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거기다 전입신고를 둔 것 때문에 양도세 감면 요건에 해당되게 됐어요. 네. 그렇다는 결과는 인정하죠? 제가 그 주택을 매도할 당시에는 거주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무관하게 양도세 비과세 그거는 매도할 당시 나중 얘기고 2012년 얘기고 2007년에는 그런 요건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매도를 네? 했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즉 그거를 믿어 달라는 거예요. 네. 예? 6개월 거주를 더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1억 몇 천이 세금이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거주도 안 했는데 거주한 것으로 거기에 동거인으로 얹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억울하다고 믿어 달라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주 의원이 물었을 때 새로 분당 샛별 아파트로 왜 이사할 때 그 계약을 왜 친정엄마 명의로 했다고요? 잘 못 들었는데 아까. 그 친정 어머니 명의로 한 사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 그랬던 것 같고 저는 당시에 이거 보세요. 예. 본인들이 그렇게 해놓고 몰랐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불확실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그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왜 친정엄마 명의로 계약을 했냐고요? 분당 아파트를. 그것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 명의로 한 이유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 모르겠다? 정말로 그 부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니 아이들을 데리고 그 전학할 필요가 있어서 분당까지 이사를 갔는데 예. 우리 집 식구들이 4명이 다 이사를 가서 새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했는데 그거를 우리 친정엄마 명의로 계약을 친정엄마 명의로 하면서도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때 전입신고를 아이들 먼저 하기 위해서 어머니 명의로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전입신고를 먼저 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실제로 2월 22일부터 온 식구가 갔는데 애들은 1월 12일 날 했으니까 예. 40일 차이가 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40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1개월 먼저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면 40일은 위장 전입한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40일은 위장 전입할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 역으로 청담동에 한 6개월 가량 부부 그 명의가 남아 있었던 것은 실수고. 예. 그죠? 예. 실수로 양도소득세를 1억 4천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됐었고 실수로 그런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런 행운이 계속 따르죠. 그 집은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바쁘고 뭐 하다가 그거를 전입신고를 못하고 내버려 두고 있었더니 거기서 그냥 한 1억 4천이 그냥 또 횡재를 할 뻔했어요. 그죠?
근데 의원님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집을 굉장히 장기 보유하다가 2012년에 매도를 했고 매도를 할 당시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자체에 실거주 요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알고 있어요. 예. 그거하고 직접 상관없어요. 2007년 네.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때는 거주 요건 2년이 있었고 새로 옮긴 집은 친정어머니 명의로 해놓고 부부는 거기 남아서 2년을 채웠단 말이에요. 결과는. 예. 또 화면 한번 틀어봐 주세요. 이건 또 논문인데요. 논문. 그 논문 표절 문제. 후보자 좌측이 후보자 논문이고 왼쪽이 노동부 연구 보고서인데요. 이들 재규정의 특징을 해가지고 쭉 거의 한 페이지 정도가 그대로 똑같습니다. 예. 저거는 뭐 뺏겨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표절. 제가 논문 표절에 관한 그 다음도 보도를 넣어봤어요. 보고 네, 얘기해보세요. 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각 주에는 출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무슨 소리 네. 하세요? 아니, 예? 각 주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것이 저기요. 약간씩 정확하지. 보세요. 예. 아니 그럼 각주 표시되어 있는데 그럼 이 청문위원이 그것도 하나 확인 못하고 와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바로 이건데요. 저 상단 부분에 있는 거는 각주가 있어요. 왼쪽 후보자 논문에 72번 각주에서 장영철 교수의 그게 돼 있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간접 적용설은 직접 적용설이 해가지고 이 우측 하단에 직접 적용설이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통으로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뺏기고 그 중에 몇 줄 요거는 각주로 인용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각주 생략하고 쭉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표절 아니냐 했더니 각주를 하다가 미처 다 챙기지 못했다. 서면 답변도 그렇게 왔어요. 이거는 아니죠. 이것도 실수로 또 논문 표절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말한 거 뭐 잘못됐나요? 아니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 제가 그때 박사 논문 제출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각주 표시를 하면서 인용 보호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인용하고 나중에 이만큼은 챙기지 못했다. 아니 인용한 모든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 전체를 저는 인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뭐 표절에 해당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했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다시 더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서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진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각주 인용이었다. 뭐 그 점은 인정을 하시는 거고 아까 그 보여주신 화면상으로도 원래 그 각주를 달았던 그 인용 문건들 그 문건이 이하의 내용들에 대해서 커버가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 소위 논문 표절의 그 기준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심사 기준들. 예. 거기에 어떤가요? 아주 엄격한 논문 심사 기준에 의할 때 지금 저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이제 그때 저희 논문 지도 교수님들께서 평가해 주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인용한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각주로 표시를 함으로써 저 출처를 밝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표절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치신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그 박사 논문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보다는 주제가 굉장히 새롭고 잘 다루지 않는 주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절이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논란 중에 이제 정치적 편향이냐 아니면 그것이 소위 인권 보호의 그 후보자의 신념과 철학에 바탕한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과거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후보자가 평소 철학으로 생각하는 소수자 혹은 여성 인권에 대한
어떤 보호, 보장의 관점에서 나는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나 그것을 뭐 주도한다든지 뭐 그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후보자 많은 그 공익 관련 그러한 소송도 많이 하고 특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성 인권에 대한 어떤 그 보호 의지가 강한 남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변화와 관련된 어떤 여성 인권의 실태와 관련된 어떤 사례가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직접 다뤘던 사건들 중에 조금 오래됐긴 했지만 기억나는 사건으로 결혼퇴직 사건이 있습니다. 결혼퇴직. 예, 그 결혼퇴직 사건은 어떤 여성 근로자가 회사에서 결혼을 이유로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사건이었는데, 그 회사는 40년 동안 기혼 여성이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입사할 때 결혼퇴직각서를 받는 그런 결혼퇴직 간행이 남아있는 회사였고, 그러한 증거들이 다 있었는데도 법원에서 단지 이 여성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그 여성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익사건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 3심에서 패소를 했고 그 부분이 저는 너무나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가 변협에 소송무조 신청을 해서 의원만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도 1, 2, 3심을 다 진행을 했는데 결국 패소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무리 법률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여성 고용의 현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법관들의 어떤 성평등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법관들이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헌법에서 얘기하는 평등의 원칙을 그 법률 속에 녹여내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제가 사인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제 박사 논문도 그러한 경위에서 쓰게 된 것입니다. 이유정 후보는 지금 현재의 구성 또는 뭐 과거의 구성까지 포함해서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그 당시에 뭐 구성은 뭐 3부에서 하지만요. 현재의 구성을 어떻게 봅니까? 진보적이라고 봅니까? 뭐 그냥 이거는 쉬운 질문입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진보 보수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과거 미디어법 아시죠? 예. 절차 위반이 있지만 국회에서 절차 위반이 있지만 법안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이런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커닝은 했지만 합격은 인정된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러한 비아냥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또 군 불온서적 관련 합헌 결정이 있습니다. 군대 내에 이적 표현물도 아닌 그냥 불온하다. 참으로 추상적이죠? 불온하다라는 표현. 그러한 서적을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군대 내에서 그것을 금지하는 그것이 과연 기본권 침해가 되느냐. 군대라고 해서 헌법의 원리와 기본권의 보장 원칙이 예외일 수는 없지요. 후보자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헌으로 헌재가 결정했습니다. 저는 헌재가 보수적 지형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재의 지금 구성의 문제와 헌재의 문제점은 지난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통령 파면 결정도 했습니다. 8대 0으로. 근데 문제는 중요하게 헌재는 말 그대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헌재로 몰려갑니다. 근데 헌재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관련 위헌 확인 사건 2014년도에 접수됐지만 아직도 요원합니다. 결론 내리지 않고 있어요. 물대포 발사 행위 위헌 확인 사건 2015년도에 접수했지만 여전히 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국사 교과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됐습니다. 근데 이 재판은 여전히 2015년에 접수돼가지고 아직도 답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각하 대상이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상물이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미뤄서 우리 옛말 중에 저도 뭐 법관 출신입니다만 미뤄서 속되게 표현해서 미뤄서 뭐 진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이유정 후보께서 재판관이 되신다면 진정으로 헌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저 혼자의 힘으로 헌재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 각오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그러나 제가 그동안 제야에서 가져왔던 저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충실하게 대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